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지금은 선을 안 넘은 겁니까? 저희가 군사적인 조치를 추가로 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시래기 더미에 맞아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선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지요? 선을 넘었다는 기준이 (2024년 5월 28일) 한반도 상공에 수상한 비행물체가 발견됐습니다. 북한에서 날아온 수백 개의 풍선이 서울을 비롯한 남한 전역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풍선이 아니었습니다. 풍선 안에는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시민들은 처음엔 충격과 혐오감을 느꼈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또 오물 풍선이야? 라며 무덤덤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심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사이 이 불쾌한 소동처럼 보이는 행위는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오물풍선의 이면에 숨겨진 위험은 무엇일까요? 익숙함이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협을 끌어들인다고 말하는 미국 특파원의 눈에 비친 한반도의 이 긴박한 상황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포스트의 국가안보 리포터 알렉스 허튼입니다. 남북 관계의 복잡한 역학과 그것이 동아시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중동 지역을 주로 다뤘지만 2000년 6월 13일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부터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 손을 맞잡는 그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면서 저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동아시아와 세계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을 실감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을 아시아에 떠오르는 경제 강국으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 역사적인 만남이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한반도를 지켜보면서 저는 이 지역의 복잡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정치적 갈등과 세대 간 격차가 심해졌고 북한은 단순한 악의 축이 아니라 내부 역학과 생존 전략으로 움직이는 국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북 관계는 화해와 긴장 사이를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28일 밤 북한이 대규모로 오물 풍선을 남한으로 날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밤 11시경 북한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물체가 경기 및 강원 접경 지역 일대에서 식별됐다는 재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이는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저급하고 악의적인 행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태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심리전으로 간주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국민의 반응과 정부의 동요 여부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경고음과 함께 보내진 재난 문자는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5월 28일 밤 경기도가 발송한 재난 문자에는 영문으로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이라고 떴는데 이것은 공습 예비 경보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전투기 등에 의해 공중에서 폭격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였는데 이 문자를 본 한 외국인은 정말로 폭탄이 날아오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선택 항목에 대남 전단이 없어 에어 레이가 자동으로 포함됐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시스템의 미비점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한글 표기 역시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물체라는 군사용어의 조합으로 불안을 야기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를 거쳐 재난 문자를 보내는 현재의 시스템상 문자가 늦게 발송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실제 풍선이 낙하한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한 동요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오물풍선은 경기도 강원도 접경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접경지에서 250km나 떨어진 경북 영천군, 경남 거창군, 전북 무주군 등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9일까지 전국에서 260개 이상의 풍선이 발견되었고 자동차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전봇대에 풍선이 걸려있는 등 5m가 넘는 오물풍선의 기괴한 모습에 지역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풍선 투하 이틀 전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예고까지 했었는데 정부의 대처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였습니다. 오물풍선이라는 명칭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름만 보면 북한이 미사일 쏠 형편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곤궁해졌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론 매우 위험한 무기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5m 이상의 거대한 풍선 두세 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동일한 기술을 이용해 보냈고 기폭제를 사용해 폭발을 일으켜 화재 등 피해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합참은 기폭장치나 폭발이라는 명칭은 틀렸으니 발열 타이머 때문에 풍선이 찢어졌다고. 기폭장치, 폭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발열 타이머에 의한 낙하물 비닐을 가열시켜서 공중에서 찢는 방식이라고. 발열 타이머에 의한 낙하물 비닐을 가열시켜서 공중에서 찢는.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풍선을 날려보낸 직후에는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실시했는데 이는 혼란을 유발하려는 시험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오물풍선 투척 하루 전인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습니다. 발사는 실패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재발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아직 충분히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물풍선이 단순한 도발이 아닐 것이라 생각됐습니다. 이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랜드연구소의 마이클 오브라이언 박사를 만났습니다. 35년 넘게 북한을 연구해온 그의 분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은 단순한 오물 투척이나 대북전단에 대한 경고로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오브라이언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물풍선은 북한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의 시작입니다. 오브라이언 박사는 북한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전면전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대신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심리를 교란하는 새로운 전략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물풍선은 그 첫 단계입니다. 풍선에는 적당한 곳에서 오물을 살포할 수 있도록 기폭 타이머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바람의 방향에 따른 풍선의 비행 경로와 낙하 지점을 파악하고 한국의 대응 속도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을 겁니다. 이는 향후 전면적인 공격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생화학 무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대답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물 대신 신경가스나 세균, 바이러스 같은 생물학 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소형 폭발물을 탑재해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죠. 이번 시험으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북한은 더 정교하고 위험한 공격을 계획할 것입니다. 아마도 풍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브라이언 박사는 GPS 교란 공격의 위험성도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것이 GPS에 의존합니다. 금융 시스템, 교통, 통신, 전력 그리드까지요. GPS가 교란되면 사회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군의 대응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미온적입니다. 아마도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한국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북한은 한민족이지만 언제든 전쟁을 일으키려는 적국이고 오물풍선은 북한의 어리광이 아니라 군사적 도발이라는 것입니다. 오물풍선이라는 명칭부터가 이 위협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오브라이언 박사는 한국 사회의 안일함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평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휴전 상태가 곧 평화라고 착각하고 있죠. 하지만 북한은 끊임없이 새로운 위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어려울수록 무력 도발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북한은 앞으로 더 다양하고 위험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것입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이에 대비한 새로운 안보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단순한 오물이 아닌 위험 물질이 한국 영토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브라이언 박사와의 인터뷰 이후 저는 그의 경고가 현실화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오물풍선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의 지붕이 파손되어 1,572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물풍선이 단순한 풍선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5월 30일부터는 GPS 전파 교란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를 오가는 여객선과 서해 어선의 GPS가 오작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일간 누적 1,482건의 전파 교란 신호가 감지되었으며 항공기 507건, 선박 975건의 전파 교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이 단순한 오물투하를 넘어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6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 오물풍선이 떨어져 주말 동안 3차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60여 대의 항공기가 제때 이착륙을 못하거나 회항하는 등 운행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오물풍선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가 주요 인프라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날 경기도 곳곳에서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와 안산시에서는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되었습니다. 특히 부천시에서 발생한 오물풍선 폭발로 인한 화재 사건은 오물풍선에 폭발물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시켰습니다. 6월 10일 춘천의 야산에서 오물풍선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오물풍선이 화재풍선, 테러풍선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7월 24일 경기 고양시의 한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오물풍선이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풍선 잔해에서 기폭장치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북한이 의도적으로 피해를 유발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경내에 낙하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부는 풍선의 위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추락하자마자 위험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수거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8월 12일 파주시의 한 야산에서 오물풍선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풍선에서 건전지와 타이머, 기폭장치가 발견되었습니다. 9월 5일 새벽 김포공항 인근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억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난 공장은 10여 미터 위로 비행기가 수시로 이동하는 곳이라 하마터면 항공기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오물풍선의 위협이 이제 핵심 인프라 시설 근처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9월 8일 파주시의 제약회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8,729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고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을 북한이 알면 다음엔 어떤 물질을 풍선에 넣게 될지 걱정됩니다. 9월 15일에는 강서구 주택가 건물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9월 1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북한은 오물풍선 160여 개를 날렸고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서 약 30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여러 발 발사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브라이언 박사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총 22차례 5,500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오물풍선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위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은 다양한 대응책이 있다고 했지만 떨어진 오물풍선을 수거하고 북한을 비난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 외에 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오물풍선에 장착된 기폭장치입니다. 소방당국은 여러 화재 현장에서 풍선과 쓰레기 봉지를 연결하는 끈에 매달린 기폭장치, 타이머, 전선 등을 발견했습니다. 이 장치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최근 발생한 일련의 화재 사고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폭장치, 폭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발열 타이머에 의한 낙하물 비닐을 가열시켜서 공중에서 찢는 방식이라고. 합참은 기폭제가 아닌 발열 타이머에 의한 화재라고 강조하지만 무엇에 의한 화재든 시간을 정해 풍선을 폭발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신체적, 재산적으로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음은 변함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순히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것을 넘어 기폭장치를 활용한 폭발 공격을 시도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의 증가로 소방자원의 대대적인 동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초 춘천 야산 화재 때는 소방차 11대가 출동했지만 9월 5일 영등포구 테니스장 화재 때는 소방차 21대와 소방관 76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불과 열흘 뒤인 9월 15일 강서구 화재 때는 소방차 15대와 소방관 56명이 출동했습니다. 한 소방서 관계자는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가 계속 증가하면 다른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더욱이 기폭장치로 인해 화재의 규모와 위험성이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어 소방관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물풍선 문제는 단순한 도발이나 불편의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기폭장치의 위험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과 함께 소방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9월 1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북한은 오물풍선 160여 개를 날렸고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의 도발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물풍선과 미사일 발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북한은 저강도와 고강도 위협을 동시에 구사하는 복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도발이 한국의 명절 기간 중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계심이 다소 느슨해진 시기를 노린 것은 다시 말하면 북한이 명절을 즐길 여유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물풍선은 이제 지속적인 도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병행함으로써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대응을 복잡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물풍선에 대응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방송 내용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상, 최근 북한군 병사의 탈북 소식,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 소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귀순해온 북한군도 있으니 나름의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물풍선으로 인한 위협을 제거할 근본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오물풍선을 보낸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을 향해 전단지와 함께 USB, 성경, 달러, 의약품 등을 풍선에 담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탈북자 단체의 대표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있을 뿐입니다. 고립된 그들에게 정보를 전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요? 라며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북한의 극단적인 대응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처음에는 공포와 불안을 느꼈지만 이제는 불쾌감과 짜증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한 30대 회사원은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이제는 내일 우리 동네에 떨어질지 혹시 독성 물질이 들어있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빈번한 재난 문자에 대해 피로감을 느꼈지만 오물풍선을 직접 본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시민들은 풍선이 떨어지면 수거만 할 뿐 날아가는 풍선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정부의 대응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한 안보 전문가는 오물풍선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며 미국 개선이 다가올수록 북한의 도발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오물풍선과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이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오브라이언 박사의 경고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풍선에 장착된 기폭장치였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풍선이 폭발한 것이 아니라 비닐을 찢는 거라고 표현했지만 누구도 그 표현을 신경 쓰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소방서 관계자는 여러 화재 현장에서 타이머가 달린 기폭장치가 발견되었는데 이것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키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물풍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군 관계자들을 인터뷰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22번째 오물풍선에 대한 합참의 발표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명확한 선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은 선을 안 넘은 겁니까? 저희가 군사적인 조치를 추가로 할 만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시래기 더미에 맞아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선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지요? 선을 넘었다는 가능성은 있다고 기준이 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물풍선 위협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물풍선은 이미 재산 피해를 일으켰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느꼈지만 당장은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 차량 파손, 심지어 경미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의도가 단순한 골칫거리 제공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식 비대칭 무기가 아니냐는 비아냥이 있었지만 더 위험한 물질이 풍선에 실려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승주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헬륨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소의 경우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서 수소와 풍선 속종이 등 가연물과 산소가 만나는 경우에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병욱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현재의 강대강 기조만 유지하기보다 북한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진정한 의도와 다음 행동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어느 한쪽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패배하게 되는 것이라는 덫에 빠져 있으며
현재 상황이 지속될수록 고강도 도발로 확전될 위험성은 커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물풍선 공격은 그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예행 연습일 수 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대북 전단이 기본적으로 자기 체제를 흔든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국가 목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수령을 어떻게 결사옹위하느냐 하는 것이니까요. 오물풍선은 대북 전단을 보낸 만큼 자기들도 대응하겠다는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오물풍선은 대북 전단으로 큰 타격을 받은 북한의 생활밀착형 도발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국민의 정서를 건드리고 불안감을 조성해 불편함을 자아내려는 것이죠. 풍선에 굳이 오물을 넣는 이유는 대남 전단을 넣어도 한국 사람들이 북한의 선전에 넘어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물풍선에서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전쟁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만약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북한이 보유한 탄약을 러시아에 대량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이는 북한의 최근 행동이 실제 전쟁 준비보다는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록 정치체제의 문제로 경제적으로는 낙후되었지만 북한도 한민족으로서 한국인과 같은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오브라이언 박사가 경고한 생화학 무기나 더 강력한 폭발물이 현실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한국의 경각심과 대비만이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한반도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계속해서 깊이 있게 주시하고 보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총 22번에 걸쳐 오물풍선이 날아왔지만 정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일관적으로 풍선이 날아오니 건드리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라. 풍선은 불안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오물풍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북한에서는 한국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한국은 남북한 관계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미래를 계획해야 할까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번에 캐온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제가 다음 이야기를 캐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감동 캐리가 캐온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